귀국 아닌 귀한 방문.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교통공학과 건물 한 교수의 연구실에는 세계 각국의 지하철 노선도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데이비드 밀러 교수, 그는 지난 30여 년간 도시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온 세계적인 권위자다. 60대 초반의 그에게 은퇴는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연구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로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이었다. 15년 전 젊은 연구자였던 그가 처음 서울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당시만 해도 서울의 지하철은 기본적인 기능은 갖추고 있었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 후 그는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의 교통 시스템을 모두 직접 체험하고 연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서울을 찾기로 결심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데이비드 교수는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향했다. 15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통열차, 깨끗하고 현대적인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템의 완성도에 그는 첫 번째 놀라움을 감췄을 수 없었다.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 그의 연구자로서의 촉이 말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캐나다에서 30년 넘게 교통공학을 연구해온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서울 방문인데 1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부터 저는 연구자가 아닌 한 명의 감탄하는 여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8회에 걸쳐 제가 경험한 서울 지하철의 놀라운 진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여행이 끝날 때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놀라움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게 정말 지하철 맞나?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지하철역이 맞나 싶었거든요. 캐나다와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제게 지하철역이라는 곳은 어둡고 지저분하고 소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토론토의 지하철역에 가면 바닥에는 각종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때로는 쥐들이 선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더합니다. 악취와 소음,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기본이고 노숙자들이 승강장에서 잠을 자는 모습도 흔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서울역 지하는 달랐습니다. 마치 고급 쇼핑몰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은 현대적인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나뉘어 서서 내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프라의 차이가 아니다. 문화적 성숙함과 시민의식의 차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각자 자기 편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집단의 효율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토대가 있기 때문에 최첨단 교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조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스크린도어. 서울 지하철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 스크린도어입니다. 승강장에 설치된 이 투명한 문들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 작은 문들이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북미와 유럽의 대부분 지하철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 자살 시도, 그리고 취객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매년 수십 명이 선로 추락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토론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연구차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여러 번 아찔한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워 때 사람들이 밀려서 선로 가까이 떨어질 뻔한 상황들 말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승객과 선로를 완전히 분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전동차가 정확히 정차하면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문이 동시에 열리고 승객들은 안전하게 승하차합니다. 이 시스템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효율성이나 편의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이런 안전시설 설치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쉬는 지하철. 15년 전 제가 서울을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미세먼지였습니다. 특히 지하철역 안의 공기질은 정말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온 서울의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에 있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공기가 맑고 상쾌했습니다. 역무원에게 문의해보니 최신 공기정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대형 필터 시스템, 공기순환을 위한 환기 시스템, 그리고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센서들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상보다 지하가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소음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는 전동차가 들어올 때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선로와 차량의 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되었고 역사 내부도 음향학적으로 설계되어 소음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전동차 자체도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여름철 냉방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적정 온도가 완벽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개선이 에너지 절약과 함께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최신 기술을 통해 전력 소비는 줄이면서도 훨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환경에 대한 의식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쾌적함은 사치가 아니라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한국의 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한 편의성.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것은 바로 티머니 카드였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는 물론이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까지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각각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데 한국은 통합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동차 안의 디지털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현재 위치, 다음역, 환승 정보, 심지어 날씨와 뉴스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휴대폰 충전을 위한 USB 포트까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뉴욕이나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특히 감동받은 것은 사용자를 배려한 세심한 서비스들이었습니다. 여성 전용 칸, 양냉방차, 자전거 전용 칸, 임산부를 위한 핑크 스티커, 좌석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모두 배려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와 음성 안내 서비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시설도 완벽했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정도면 시민이 아니라 VIP 대접을 받는 기분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공간이었습니다. 교통약자부터 일반인까지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진정한 공공서비스의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환승혁명. 서울 지하철의 환승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저는 진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1호선에서 2호선으로, 2호선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다시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추가 요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30분 이내 환승이면 할인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요금으로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할 때마다 별도 요금을 내야 합니다.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하루에 3-4번 환승하면 교통비만으로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환승 횟수와 관계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도시 전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환승역의 구조와 안내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색깔별로 구분된 표지판, 바닥에 화살표 안내, 그리고 여러 언어로 된 방향 표시까지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한 번도 헤매지 않고 복잡한 환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역이나 종로 3가역 같은 복잡한 환승역에서도 동선이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빠르게 환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진정한 민주적 교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동등하게 도시의 모든 곳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교통비 부담 때문에 이동을 포기하거나 특정 지역에 갇혀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배려한 정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GTX 미래로 달리는 한국. 제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 저는 GTX 수도권 광역급 횡철도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이미 일부 구간이 운행을 시작한 GTX를 직접 체험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속 180km로 달리는 열차를 타고 있으면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인지 실감했습니다. 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수도권 어디서든 30분 이내에 서울 도심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파주에서 강남까지, 의정부에서 여의도까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혁신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면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산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공사 현장에서 만난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복잡한 지하 구조물을 뚫고 지나가는 터널 기술, 기존 지하철 시스템과 연결되는 정밀한 설계,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기술까지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습니다. 반면 캐나다와 미국은 아직도 100년 전에 만들어진 철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오타와까지 가려면 4시간이 걸리고 뉴욕에서 워싱턴까지도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속도도 느리고 시설도 낙후된 상태입니다. 정치적 논쟁과 예산 문제로 교통 인프라 개선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GTX가 완성되면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한국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 한국은 미래다. 일주일간의 서울 지하철 연구를 마치고 저는 제 연구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한국인들의 질서, 안전, 기술, 배려가 모인 21세기 인류 교통의 모델이다. 30년 넘게 세계 각국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온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도시교통 시스템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최첨단이고 서비스 면에서도 최고 수준이며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하고 환경을 위해서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한국의 철학 말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편의를 위해 공공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개인의 편의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입니다. 이제 제가 캐나다로 돌아가서 동료 연구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에서 배우자. 한국은 이미 미래에 와 있다. 21세기 도시교통의 답을 찾고 싶다면 그 답은 바로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과 인간, 효율성과 배려, 개인과 공동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진정한 선진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